예, 안녕하십니까. 김경진 국회의원입니다. 오늘은 불법 콜택시 타다 운영진에 대해서 정부는 즉각 구속 수사하라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다음 주 대통령께서 북유럽 순방을 가는 길에 타다 운영사인 VCNC 대표 박재욱을 동행한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현 정부의 불법 콜택시인 타다 사랑이 드러난 셈인데요. 청와대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경영진을 대통령 해외 순방에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전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의 가이드라인이라도 제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택시에 목숨을 건 정황을 폄하하고 국가기관장들을 조롱하던 이재용 대표의 무례함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오만방자할 수 있을까? 또 이 정부는 카카오 카풀이나 타다와 같은 불법 집단에 대해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일까? 라는 궁금증에 대한 답이 이번 동행에서 어느 정도 보이는 듯합니다. 문재인 정부에 묻습니다. 택시기사들은 법질서와 규제에 순응하면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목숨 건 투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다나 카카오 카풀은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우롱하면서 불법 행위를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정부는 불법 집단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누차 밝혔듯이 카카오 카풀이나 타다와 같은 플랫폼 서비스들은 모두 현행법을 위반하는 불법입니다. 카카오 카풀은 카풀이라는 명칭만을 사용했을 뿐 사실상 불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자가용을 이용해서 출퇴근 경로와 상관없이 반복적으로 운송 영업을 하는 택시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1조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2017년에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의해서 불법 행위로 유죄 판결이 이미 난 바가 있습니다. 타다 역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4조 렌터카 유상 운송 금지를 위반한 불법입니다. 본래 렌터카는 렌터카 차고지에 있어야 하고 이용자가 차고지에 와서 차량을 수령한 후 이용해야 합니다. 렌터카 회사는 차량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도 현행 법률상 엄격히 금지가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하위 규정인 대통령령에서 소규모 단체 관광 활성화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11인 승승합차의 운전자 알선을 예외적으로 시행령에서 허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시행령 허용 조항이 유사 콜택시 영업을 법이 허용했다고 볼 근거는 전혀 아닙니다. 타다는 렌터카 번호판을 장착한 차량에 운전기사가 상주하여 시내를 상시 배회하다가 휴대폰 어플을 통해 승객의 콜이 오면 즉시 목적지로 이동해서 승객을 태우고 거리에 따른 요금을 받습니다. 누가 봐도 불법 콜택시 영업입니다. 청와대를 비롯해서 카카오 카풀, 타다 등을 두고 혁신기술 또 공유경제라고 주장하시는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혁신이란 말입니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것이 혁신이란 말입니까? 또 무엇을 공유한단 말입니까? 카카오 카풀이나 타다가 무슨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회 공익을 위해서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렇게 타다나 카카오 카풀은 혁신도 아니고 공유도 아닌 자신들의 돈을 벌기 위해서 법을 어기고 유상 운송 체계를 파괴하는 체계적 조직적 범죄자 집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 타다 운영진은 노동법규 위반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타다 운전사는 상당수가 제3의 법인에 고용이 된 후 파견 근무 형태로 차량을 운전하고 있습니다. VCNC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 간접 고용의 형태입니다. 하지만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또 해당 법률 시행령 2조를 보면 여객 운송 사업은 근로자 파견이 금지되는 업종입니다.
택시 영업을 하는 회사가 파견근로 형태로 고용하는 것은 불법인 것입니다. 따라서 파견근로자보호법 43조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다 또 다른 문제가 교통사고 시 종합보험의 적용 여부입니다. 타다 발생 시 자동차 보험에 따라 승객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타다 측은 주장하지만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타다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법률상 렌터카를 임차한 임대 차량 운용자 신분입니다. 원칙적으로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이 법률상의 임차인이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타다 운전자는 손님의 지시를 받아 렌터 차량을 운전하는 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타다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에 이를 경우 별도의 자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한 사고 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 택시의 경우 자차 보험 또는 자차 공제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 시 완벽한 치료와 손해가 담보되는 것과 비교가 됩니다. 타다는 공유라는 그럴듯한 단어로 국민을 기만한 사기꾼이자 고액의 중개 수수료를 갈취해가는 약탈죄입니다. 또 각종 현행법규를 위반한 범법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청와대가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불법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기 바랍니다. 카풀 타다와 같이 불법을 방치해서 현행 법제를 무력화시키는 것을 용인하는 잘못된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됩니다. 렌터카를 택시로 활용하고자 하는 발상은 신산업도 혁신도 아닌 그저 평범한 불법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이런 타다와 같은 불법 택시들을 지금 단속하지 않는다면 이 타다의 아류는 계속해서 등장할 것이고 우리 사회가 애써 만든 최소한의 대중교통 안전장치들은 모두 붕괴하게 될 것입니다. 국토부, 고용노동부는 카카오 카풀이나 타다의 법 위반을 즉각 고발 조치하고 검찰과 경찰은 신속히 이들 기업의 서버를 압수수색해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운영진을 엄중히 처벌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금까지 공유를 하고 사칭하면서 해온 사업들에 대해 정부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에어비앤비가 공유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불법 숙박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기 바랍니다. 모텔이나 호텔과 같이 공공숙박업 허가를 받은 공공숙박업이 가지고 있는 각종 안전장치의 유용성을 공유라는 단어 하나에 속아서 포기하는 과오를 범하지 말기 바랍니다. 셋째로 플랫폼 경제로 고통받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직방, 네이버 부동산 등의 활성화로 인해 오프라인 부동산 중개업계는 파산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대표적인 동네 골목 상권인 피자집, 중국집 등이 배달앱의 높은 수수료로 인해 허덕허덕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수수료를 1.3%에서 0.8%로 단지 0.5%를 낮춘 것을 문재인 정부 최대 치적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배달앱들이 챙기는 20~20%대의 높은 중개 수수료는 왜 당연하다고 방치하는 겁니까? 문제의 근원을 인식하고 국회와 함께 정부는 대책을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골목상권 보호라는 명제는 플랫폼 경제 하에서도 여전히 절실하고 유효한 명제라고 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말할 때 꼭 등장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과거의 직업군은 몰락하고 신산업과 함께 새로운 직업이 등장할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직업에 맞추어 국가가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인력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노동 현장에 종사하시던 분들이 단기간 교육을 통해서 갑자기 다른 직업으로 이직하거나 전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직 전직을 위한 직장이나 직업 자체가 과연 현실에서 존재하긴 하는지 한번 반문하고 싶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나 유전자 가입 기술과 같이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기초 원천 기술들은 우리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별다른 기술 변화도 아닌 현재 안정된 법규와
사회경제적 제도를 잠탈하는 소소한 변화를 가지고 법규를 위반해서 약탈적 수익을 꾀하려고 하는 범법 기업인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과 사회적 비판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정치는 사회적 약자의 최소한의 생존을 보호한다는 전제하에서 국가와 국민의 부국강병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